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개학. 대학가 벌써 1학기 종강과 함께 여름방학이 됐어요. 학기 내내 등교 한 번 못했죠. 근데 꼬박 등록금은 다 내고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해달라 요구가 아주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결국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 약 3,500명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학생 단체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처들에 배제된 채 학생의 당연한 권리들을 박탈당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선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 등 일부 대학입니다. 등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죠? 아마 이제 학생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금액 때문인 적다. 것 같습니다. 공대 서울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이 인문사회 계열은 한 사람당 29만 원, 공학 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정도, 수의학 계열은 39만 원 딱 정도. 들어도 적긴 적네요. 예. 각종 행사 예산과 성적 장학금 예산을 이제 재원으로 네. 마련해서 44억 정도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긴 한데 1학기 등록금의 한 8.3%? 8.3%. 예,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일부 대학이 추가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건대 말고는 뚜렷하게 방침을 정한 곳이 이제 없습니다. 교육부는 여건에 따라서 대학이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이고 네. 대학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애가 타는 학생들이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네. 법적으로도 등록금은 총장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른 학교별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왔고 정부는 대학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책임을 대학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바라는 게 뭔가요? 등록금 일부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라는 데가 예. 있는데 사립대 학생들에게는 한 사람에 100만 원씩 그리고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한 사람에 50만 원씩 이걸 일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에 달합니다. 자, 잠깐만요. 네. 사립대는 100, 국공립대는 50. 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제 김민주 기자님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전국 대학생회 네트워크를 예. 포함한 전국의 42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요. 예.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본부에서 규정하기로는 학생들에게 이제 줘서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봤는데 3분의 1 정도를 돌려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3분의 이런 1.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3분의 1 금액을 정한 것 같고요. 예. 사이버대학교나 방송통신대에 비해서 이제 오프라인 대학교가 훨씬 더 이제 비싸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상한 것이 또 3분의 1 정도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한 것이지 어떤 때 규칙이라든지 뭐 학칙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이 소송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험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을 대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권리 투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해야 있다.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수업은 받았잖아요. 네.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 시설 이용 뭐 이런 것도 관련된다는 거네요. 오프라인에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선생님이 마치면서 따라갈 때 저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온라인 수업에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요. 교수님들도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만 켜지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교수님도 생깁니다. 그런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들이. 지금 전국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해서 교수가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강의하시는 분들이고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업에 질적 하락이 생겼을 것이고요.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70분 수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학생 60분 발표시키고 본인이 10분 마무리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 건 사실인가요? 어때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 대학생 이 등록금 소송을 하는 네.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있더라고요. 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화가 났나, 왜 굳이 등록금 반환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게 됐나. 시험 당일 네트워크 문제로 시험을 취소하시는 교수님,
몇 달째 실험 실습 과목이라는 핑계로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님, 수업권 침해 사례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적지 않은 수업에서 비대면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는 화면으로 얼굴을 비추게 하고 명예서약서를 쓰게 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도 쉽게 부정행위를 할 방법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가장 민감한 이슈는 학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그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학 역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못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학사 행정 성적 평가 방식이 약간 들쑥날쑥해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고 자기는 이 수강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뭐 논술형으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주관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대비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성적을 잘 받으려고 준비를 해왔다가 시험 형식이 확 바뀌어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학점이 떨어지면 이건 이제 결국 입사, 취업이라는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학생들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다가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돈을 더 내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것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재단 측의 태도 문제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 이제 학생 활동을 하면서 재단 측하고 등록금 문제로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가끔가다 좀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등록금을 매년 인상을 시키는데 마치 학생들이랑 흥정하듯이 5% 던져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하면 좀 깎아주면 되겠지? 그냥 학교의 주인으로서 재단과 학생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흥정하듯이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학생들이 느끼진 않았을까?